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계획은 중간 점검이에요. 근데 이 또한 웬만큼 전부 다 회화를 사용해서 해내려고 합니다. 왜냐? 영어 듣기 능력과 영어 말하기 능력 계속해서 길러가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수업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 점검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게 지금 7월 19일 날 학생이 제게 보내온 APK 파일로 여기에 학생이 제게 주는 모든 정보들이 지금까지 숙제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학생은 지금 현재 제게 받아간 855개의 카드들, 이거보다 훨씬 많죠 사실. 왜냐면 시험 때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시험 때만 쓰여야 됐던 것들은 제가 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855개 모두 맞춤화된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고, 학생이 이 카드로 숙제를 함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학생은 지금 현재 이 중에 72.98%에 달하는 624개의 카드에 대한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제가 존재하죠. 학생이 숙제를 제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학생이 이 카드들 안에서 자신이 진짜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해버렸다면은 여기에 나온 이 72.98%는 뻥튀기 된 정보에 불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인가 거짓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 카드를 따로 덱을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덱을 편성을 해서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덱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 덱에 있는 모든 카드들을 저희는 전부 다 초기화시킬 거예요. 완벽히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드들을 오늘 수업에서 랜덤으로 다시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진짜로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아이가 제대로 해서 다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정보들은 아이가 말하는 대로 진짜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게 맞는지를 저희는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 누구도 하지 않죠. 학교도 마찬가지, 학원도, 과외도 마찬가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 기준에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학생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에 대한 점검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에서 어떤 시간이 어떻게 매몰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 중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막 엄청나게 뭐 도덕적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자신이 잘못한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헤드셋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어떻게 매몰된지를 말씀드릴게요. 매몰이라는 것의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 보이지 않게 파묻거나 파묻히면,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시간이 이렇게 낭비되었는데 학부모님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낭비됐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도 자신이 어떤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알면 어른이죠. 근데 이걸 빨리 알면 알수록 좋아요. 왜냐? 어른이라고 나이가 30, 40 먹었다고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이제 논리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이 어떻게 매몰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헤드셋 문제 있죠. 학생에게 헤드셋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렇게 해서 결국 헤드셋을 끼고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학생은 그러지 않았죠. 시작 지점에서 이미 헤드셋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헤드셋을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세 번째 수업이나 두 번째 수업쯤에 아마 헤드셋을 갑자기 준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연결되지 않은 헤드셋이 옆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결이 됐거나 하는 문제에서 마이크가 아마 납치당했을 거예요, 헤드셋 쪽으로. 근데 학생은 헤드셋을 안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음향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수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려던 수업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학생이 다음 단원에서 다음 학기에서 봐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한 주를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숙제에 대한 영양가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한 주가 메모리 됐어요. 보이지 않게 파묻히거나 파묻힘이 된 겁니다. 1년은 52주, 그 중에서 한 주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죠. 한 주가 늘어나는 거죠. 53주간의 수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그리고 숙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숙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표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될 텐데, 그것과 아마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금 그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주의 수업이 또 그쪽으로 매몰됩니다. 그 시간만큼이. 그럼 54로 늘어나죠. 그런 식인 거예요. 계속해서 학생이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깨닫지 못했고 부모님은 아실 수조차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과거에도 발생되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의 지식으로서 누군가에게 받았지만 자신이 갈무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가격과 지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가격, 지불,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지불해야만 그 물건은 제 것이 됩니다. 근데 가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존재해요. 건강이라던가 관계라던가 가족,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가격표가 없어요, 그곳에는. 하지만 이거에는 가장 큰 가격표가 사실 붙어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에 감사하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리고, 가족에 감사하지 않으면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에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자신이 받는 교육이 아닌 자신의 자녀가 받는 교육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학생들은 자신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불을 하지 않아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은 학생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이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게 부족한 학생들이 있고,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돋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하거나 내지는 이제 학생에 대해서 숙제 첨삭을 하거나 할 때 저 스스로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제의 리스트입니다. 7월 19일. 근데 이 리스트를 그동안 쭉 모두 다 체크를 해왔던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웬만한 학생을 떠올리고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 학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게 맞춰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숙제 첨삭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업 또한 마찬가지. 수업하기 전에 저는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요.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셉 학생을 수업을 할 때 그 학생의 숙제 첨삭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몇 번을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참 정말 좋은 게 요셉 학생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반대 급부엔 누가 있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도 막 5분 이상, 5분까지는 아니야, 한 3분 정도 시간을 써서 눈을 감고 감사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케이스가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런 케이스는 제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세션을 갖지라도 않으면은 이 학생을 저는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에마 학생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에마 학생이 이런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이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면은 에마 학생은 저와 또한 기싸움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은 엠마 학생과 엠마 학생의 어머님께서 집에 불이 났어요. 이 학생이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불이 난 거죠. 그 집에. 저는 119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왔어요. 불을 끄러 왔습니다. 불을 끄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이 저기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불을 끌 마음이 제가 직업적으로 이걸 해야 되면서도 불을 끌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점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싸움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집에 불을 끄러 왔잖아요. 근데 엠마 학생이 만약에 그랬단 말이에요. 소방관 아저씨 저기 물 좀 떠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불을 끄는 도중에 이 사람한테 물을 떠다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집에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점점. 왜냐면 어떠한 상황이 지금 기울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학생. 제대로 꾸준히. 그 부분에서 조금씩 틀어지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에마 학생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학생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안 하겠죠. 그럼 저는 더 지적하겠죠. 그럼 학생은 더 반감을 가지겠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될 거예요, 악순환으로. 그러면은 학생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경고를 남깁니다. 이 관성을 저희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놔야 돼요. 저는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숙제 수업 계획 영상도 11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마 학생에게 썼던 숙제 관련된 영상만 보면 10분, 10분, 17분, 11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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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25분, 24분, 5분, 13분, 5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몇 개의 영상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수업 시간은 완벽하게도 상회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더욱더 큰 반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시작해서 본인이 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게서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그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